한강변 쪽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제2 한강 르네상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플러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규제 완화가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됩니다. 어떤 규제 완화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발권입니다. 오늘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당 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박영선 후보자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4월 7일 날 선거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 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잡아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알람 좀 꼭 해주시고요. 또 특강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서울시장 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그만큼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안철수 씨도 오세훈 전 시장을 도와서 선대위원장을 해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거의 50% 이상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결과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당에서 이번에 이제 LH 사태로 해서 직격탄을 맞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큰 변화가 없으면 오세훈 전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4월 7일 날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선정이 됐을 때,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그 부동산 정책들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 후보자 부동산 정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공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조합 방식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비 사업을 속도를 내서 서울권역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들이고요. 또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한강변에 35층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폐지하고 최고층수 거의 50층까지 랜드마크로 개발할 수 있는, 특히 한강변 쪽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강 르네상스,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었죠. 제2 한강 르네상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다? 상생주택이나 무화주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즉 상생주택이 뭐냐면 민간에서 토지를 제공을 하고 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해서 시프트 방식, 과거에 역세권 시프트 있었죠.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하고 있고요. 모아주택은 뭐냐? 말 그대로 소규모 집들, 단독주택들을 모아 재개발하겠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폭탄이 터질 예정인데요. 반감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재산세율을 1주택자는 감면을 하거나 또 합리적인 방안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3가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플러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소규모 재개발이나 민간 공용 혼합한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공급, 마지막으로 보유세라든지 재산세를 현실화하겠다,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민간 방식, 공공 방식이 아닌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강남권의 압구정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남권 반포라든지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할 수 있는데 호가가 정말 며칠 상간에 2, 3억 올랐다는 기사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35층 규제를 철폐하겠다. 즉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랜드마크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강변에 압구정동이나 성수동, 합정, 망원이라든지 한강변 주변 지역 여의도권을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정말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채 짧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이런 개발 계획이나 규제 철폐에 대한 얘기들을 발표를 하고 정책이 실행된다고 할 때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생주택이나 모아주택을 활성화시켜서 임대아파트라든지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첫 번째 상생주택은 뭐다? 상생, 같이 사는 거죠. 민간 소유의 토지를 민간이 제한을 하면 공공이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인센티브 세제 혜택들을 줘서 상생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모아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약간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4가구에서 6가구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능하게 만들겠다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중요한 얘기 나오죠. 강남과 비강남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강북에 있는 철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트롤파크라고 아시죠? 연남동 쪽 철도 지중화와 공원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가도 올라가고 정말 멋스러운 관광지로 바뀌어졌는데요. 가장 철도 지중화 이슈는 1호선, 즉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의 철도를 지중화하고 핵심적인 지역은 상업 업무타운, 또 공원화를 해서 서울 시민들이 방문하고 휴식하고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중화 사업도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최근에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 부동산 보유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를 전면 감면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재산세율을 인하를 하고 마지막으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3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세훈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선출되면 규제 완화가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됩니다. 어떤 규제 완화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부활을 뜻한다.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 전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재건축 재개발 거의 된 게 없었죠. 규제. 공급을 거의 못했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부활함에 따라 당장 올해 내년 서울시의 서울권역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많은 공급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 안정화라는 단기적으로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안정화라는 그런 요소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지금까지 가장 투자하기 어려웠던 종목들이 바로 재건축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재건축을 너무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쉽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능력에 따라 재건축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재개발, 과거 뉴타운 추진했던 거나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해산됐던 지역들의 이런 재개발, 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요.
특히 오세훈 후보자가 용산 쪽에도 방문해서 국제업무단지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맞물려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또 서계동에 있는 뭐 도시 재생 사업들도 이제 재생 사업을 폐지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런 재생 산업으로 해서 재개발이 좀 어려웠던 지역 또한 앞으로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제2의 한강 르네상스는 뭐냐? 제가 자세하게 이제 2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랜드마크, 한강을 공원화, 관광상품화, 또 천편일률적인 층수 규제,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관광지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또 거기에다가 랜드마크를 질 수 있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한강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가장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앞으로 신고가 최고가 단지로 개발이 되고 그런 지역들이 최고의 투자 지역으로 어떻게 된다? 변화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3월달 같은 경우는 관망세, 또 전세값도 좀 빠진다, 매물도 늘어난다, 또 LH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좀 관망,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는데요. 4월 초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 투자 기회 어디다? 바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가장 큰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철도 진흥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과거에 대장주였던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세훈 후보자가 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이 됐고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엄청난 투자의 변화, 투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모니터링을 잘 하시면서요.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를 원하시는 지역들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저희와 함께 잡길 바라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